먹고 난 뒤 이걸 무조건 토해내야 한다고 느낄 때 혹시 이런 내가 너무 싫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이 마음,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영상을 통해 내딛어 봅시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적어도 제 진료실에서는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먹토입니다. 즉, 폭식 후에 구토를 하는 것인데요. 먹은 것만큼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요, 먹토를 반복하면 그 부작용으로 얼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압력과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 침샘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귀밑샘과 턱밑샘입니다. 초기엔 잘 몰라도 반복이 되면 얼굴의 이 측면 부분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요 턱선이 사라지게 되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약간 넓어지면서 오히려 원래보다 살찐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되려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면서 내 자신이 더 싫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토를 하면 위산의 역류로 치아 손상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부식되거나 잇몸 염증으로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아들이 빠지면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처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 외모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먹고 토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폭식, 먹토,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 그냥 전부 다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엔 무조건 성공할 거야.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 먹지 않을 거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을 거야. 이렇게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하죠. 근데 이때 조금이라도 이 계획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순간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 비난을 시작하죠. 이러한 자기 비난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폭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토하거나 과한 절식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적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내 안에 중간지대를 만드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흙과 백 사이에 어떤 회색지대를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0%만 해도 괜찮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그저 실수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도 중요한데요. 해야만 해 라는 표현 대신에 하는 게 좋겠다, 해도 괜찮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해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더 좋긴 하겠네, 이렇게요. 언어가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커서요.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이 갖는 사고의 틀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회색지대를 견디는 힘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괜찮다는 것을 느껴야 생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실패가 아닌 잠깐의 실수일 뿐입니다. 폭식은 족족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불안, 분노, 외로움, 허무감, 이렇게 좀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폭식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후에 그 구토를 하는 행동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벌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먹는 행위로 감정을 해소한 뒤에 구토를 통해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심리인 것이죠. 대부분 자신의 이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멈출 수 있는 걸까요? 폭식을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감정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것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감정일기 들어보셨나요? 감정일기를 쓰려면 그 순간, 그 내용을 쓰려는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제 감정을 언어화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점점 언어화할 수 있게 되면 감정적 해소를 폭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 감정을 그저 짜증, 우울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로 좀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몇 가지로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감정 단어라고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은 감정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야 그거를 이제 말로써 언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단어를 펼쳐 놓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연결 짓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 식이장애라는 어떤 진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생물학적인 변화도 도반되기도 하는데, 뇌여우상 연구에 따르면 폭식증이 심한 분들은 뇌의 특정 영역 사이에 연결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과 어떤 즉각적인 보상을 절제하는 능력의 저하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 충동을 좀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폭식이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한 폭식과 구토 그리고 절식으로 이 식욕 조절 시스템이 좀 망가져 있기도 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이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뇌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공복과 포만에 대한 감각도 좀 왜곡이 되고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율적인 식욕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가 내가 그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데 한몫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혹시 그리고 먹토가 단순히 의지 혹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해서 시작돼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참아왔던 걸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폭식과 구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내 감정이 보내는 어떤 신호인 겁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폭식 후에 그 죄책감으로 단식을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것은 몸을 좀 학대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요, 생존 위협을 감지하고 식욕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먹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약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토하는 행동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내 심리적인 고통을 감당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여러분을 좀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조금 내려놓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에 대한 이해는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혼자서 변화하는 것이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든 상담센터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혹은 주위의 폭식과 구토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관한 유용한 내용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헌이었습니다.